오늘은 그 대학교 입학 원서에 꼭 들어가는 에세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, 특히 그 카먼 앱 중에 나오는 에세이 토픽 중에 이제 3번 에세이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Indicate a person who ha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you and describe that influence.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인물에 대한 에세이예요.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 인물에 대한 에세이고, 그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에 관련된 에세이인데, 선생님, 카먼 앱의 지금 6개 토픽 중에 이렇게 3번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는 토픽 중에 하나죠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나한테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 만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서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, 쓰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많고, 그래서 사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잘 사용했을 때는 그야말로 그렇죠. 독창적인 에세이의 독창적인 관점이 나올 수가 있는 좋은 토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에세이 토픽을 보면은 아마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, 단어를 이제 에세이 토픽에서 단어를 사용한 게 뭐가 있냐면 indicate이라는 단어하고 describe라는 단어가 있어요. 이 두 단어만 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묘사를 하면 되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묘사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describe니까 묘사만 하면 되겠다 해서 마치 자서전, biography처럼 돼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런 거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오는 거니까, 그렇죠. 굳이 이런 중요한 기회에 그렇게 날려버리면 안 되겠죠. 그런 것보다도 사실 describe보다는 influence라는 단어에 훨씬 더 집중을 맞춰서, 그렇죠.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쳤는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. 왜 요즘 지하철 강남역 쪽에 나가 보면 지하철 간판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. 광고 간판들 보면 성형외과 뭐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,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이 사람을 만난 후에 어떤 이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바뀐 나의 모습,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묘사를 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before and after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,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관찰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변했다라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직접 내가 경험해보고 직접 얘기를 듣고 직접 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게 필요할 거고요. 또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, 나 이런 게 되게 싫었고, before를 특히 얘기하면서 잘하게 되는 거가 뭐냐면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나 이런 게 되게 불만이었고, 이런 게 되게 싫었고, 이런 게 되게 싫었는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 라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피하시고, 그런 것보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긴 있었으나 이 사람과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를 얘기하는 거가 훨씬 중요합니다. 풀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. 이제 내 변한 모습을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엄마 아빠 얘기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그렇죠?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잘못 비춰질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, 물론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셨다, 사실이겠죠. 그렇지만 자칫하면 첫째로는 문제가 뭐냐면요, 입학처에서 보기에 이거를 옆에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붙어 앉아갖고 썼기 때문에 애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썼나, 혹은 오바해서 썼나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경우가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. 둘째로는 그런 에세이는 쉽게 쓸 수 있는 거고, 굉장히 소위 말해 predictable한, 예측 가능한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특이하게, 좀 더 독창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생각을 해서 쓰는 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. 그것도 어떤 학생들 보면 요즘 그 아이돌 가수들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, 뭐 K-팝이라고다 해가지고 뭐 이런 아이돌 가수에 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어떤 인플루언스에 관해서 에세이를 쓴 학생들이 있는데, 제가 그 원서 컨설팅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, 하다 보면 그런 토픽, 그러니까 그 아이돌, 그리고 뭐 영화 스타, 무비 스타, 뭐 이런 그 어떤 엔터테이너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, 10년 넘게 했지만 잘 쓴 에세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이 엔터테이너라고 일단은 지칭을 하죠. 이 셀레브리티 엔터테이너와 내가 직접적으로 1차적인 관계가 있어서, 그래서 이 사람이랑 정말로 뭔가 인터랙션이 있어서 했다는 거면 모르겠는데, 그런 게 아니라면 피하셔야 될 거고요. 첫째로는.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이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마침 했었어요. 그러면서 에듀케이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었냐면, 이 학생들을 앞에 놓고 뭐라 그랬었냐면은, 너희들 모두가 NBA 스타가 될 수 없고 너희들 모두가 유명한 래퍼가 될 수 없다.
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물론 훌륭한 면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뭔지를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지 그래야 되지 모두가 그런 소위 말하는 스타를 꿈꾸고 그런 유명세를 꿈꾸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만큼 미국 사회가 그런 걸 보는 걱정스러운 시각이라 그래야 될까요?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스타나 어떤 연예인의 그런 멋진 모습 그런 거를 나도 갖고 싶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자칫하면 12살짜리 에세이 12살짜리가 쓴 에세이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요.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머추럴한 성숙한 롤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에세이 토픽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는 게 뭐 꼭 파지티브 인플루언스를 줄 필요는 없어요. 그죠? 그렇죠. 그런 말은 지금 멘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진진한 에세이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받은 그 네거티브한 인플루언스에 관해서 에세이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에세이가 나올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네. 리스키한 그렇죠. 거가 될 수는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리스크가 클수록 리턴도 크다 그러죠. 그래서 그렇죠.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을 때 단지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불평불만만 하고 그러고서는 넘어가는 얘기가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네거티브 인플루언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.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액티브하게 바꿨는가 하다못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워서 그런 걸 내가 다른 데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가 관점이 돼야 되지 네거티브한 인플루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 이런 네거티브 인플루언스를 받았다 하고 끝나버리면 그렇죠. 그 학생은 본인 스스로 루저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예. 때문에 항상 결론에 가서는 이게 나한테 그만큼 밑거름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좀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발전했는가까지 그렇죠.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력을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다시 말하자면 나의 장점, 나의 단점, 그리고 앞으로 내가 좀 보충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자란 점들, 그런 점들까지도 내가 정확하게 애널라이즈한 후에 그다음 내 흥미와 내 열정을 에세이 안에 표현해낼 수 있는 토픽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는 결론은 뭐냐면 대학교에서 과연 이 에세이 토픽을 왜 보자고 하느냐. 캠퍼스 커뮤니티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. 그럼요. 그런 영향을 내가 받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줬을 때 과연 이 학교 캠퍼스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어떤 롤을 갖다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에세이 토픽 같아요. 이게. 네, 맞습니다.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. 결국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신한테 어떤 인플루언스를 미친 인물이나 혹은 뭐 나중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책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, 그 책, 그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고요. 그렇지. 그걸 가지고 결국은 그걸 example로 활용을 해서 결국은 이 에세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그런 소위 말하는 adversity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더 플러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결국은 보여주는 에세이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훌륭한 에세이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 싶네요, 저는. 예. 그래서 오늘은 그 커먼 애플리케이션 토픽 세 번째 토픽 어떤 인물의 영향력 이 인물이 나에게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커먼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토픽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뽑아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여러분이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